네, 안녕하세요. 중수투자입니다. 오늘 10월 29일이고요. 오늘도 KMW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, 오늘은 좀 약간 상반되는 그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첫 번째는 노키아발 폭락을 했었잖아요. 그것이 이제 비정상적인 이유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영상 좀 찍어볼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어제 제 저녁에 3.5GHz랑 28GHz에 대해서 조금 그 관련된 내용들을 봤는데, KMW 한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이제 0.04%니 거의 보합권이었죠. 보합권이었는데 공 자체는 거의 음봉으로 끝났으니까 약간의 조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,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와 있고 며칠 동안 계속 좀 상승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도 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인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지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. 삼성전자 좀 단기간에 지금 4만원 초반에서 5만원을 지금 뚫고 5만 1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좀 피로감이 조금은 누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21선이랑도 이격이 약간 벌어져 있죠. 그래서 좀 적당한 조정을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. 반도체 장비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, 최근에. 그리고 그런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.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를 좋게 보는데 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지 않냐는 뭐 그런 댓글이 하나 몇 개 좀 있었던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반도체를 좋게 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 대표격이라고 생각하는,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원익 IPS를 이제 매수를 했어요.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도 뭐 나쁘진 않죠. 뭐 여러분들도 이제 반도체 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택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장비주를 택할 수도 있는데, 장비주를 택한 이유는 뭐 물론 삼성전자도 많이 갈 것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팔리기 전에 반도체 장비를 먼저 발주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수혜를 받는 순서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장비 쪽이 가장 먼저 수혜를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나오는 거죠. 실적을 가장 많이 받을 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재라든가, 그리고 이제 최종 반도체를 파는 그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종적으로는 가장 많은 이익을, 그리고 가장 많은 탄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다시 투자가 진행되는 그런 사이클 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장비 쪽이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장비주를 좀 먼저 들어갔습니다.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근데 뭐 이거를 제가 투자하기에는 지금 종목이 조금 많잖아요. 그래서 더 추가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뭐 코스닥은 이제 0.9%, 오늘 좀 바이오가 좀 좋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뭐 쏘쏘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121선을 거의 이제 뚫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는 차트고, 상당히 흐름은 여전히 이제 중기적인 그런 상승 추세를 계속 그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5드 종목들이 이제 KMW 같은 경우는 5%나 굉장히 크게 많이 하락을 했죠. 그래서 뭐 RF라든가 다른 종목들은 좀 보합이었고, 서진 시스템 좀 괜찮았고, 이노알스는 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좀 오늘도 아쉽게도 5% 조금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드러졌죠. 그래서 그 15% 하락을 할 때 너무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했고, 음봉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도세가 당분간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, 바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아쉽게도 저의 그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데, 지금 5%가 빠지고 15% 빠진 이 구간에서는 제 생각에는 약간의 좀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좀 과열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일 정도면은 아무래도 좀 차트상으로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 저가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매수세들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까지 하락한 것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해뒀던 건데, 만약에 내일도 막 5%, 10%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사실상 저의 예측도 크게 이제 벗어난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거죠.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오늘 5% 하락까지는 제 예상 범위 안에 있었는데, 내일 정도부터는 약간은 좀 반등을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KMW가 하락한 것이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, 뭐 아니면 수급적인 문제로만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, 아무튼 미국에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쪽 화웨이나 이제 ZTE 쪽으로는 아직도 규제를 전혀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. 오히려 지금 FCC에서
화웨이 쪽이랑 ZTE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, 통신 장비를 쓸 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런 뭐 보조를 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법안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 화웨이나 어떤 ZTE 그런 통신 장비 업체들, 화웨이나 ZTE 쪽과 같이 협력하는 그런 업체들은 아무래도 뭐 노키아 쪽이나 삼성전자, 에릭슨 쪽이랑 좀 바꿀 가능성이 좀 있겠죠. 그래서 그 화웨이 쪽과 연관되어 있는 RF라든가 KMW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은 좀 유난히 약세를 좀 보였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그 최근에 그 KMW 관련해서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제가 원래 뭐 분류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투자자 중에서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자신에게 떳떳한 투자자가 있고 떳떳하지 못한 투자자가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나눈 겁니다. 그러니까 떳떳한 투자자는 자기의 어떤 매도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되돌아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동선님 같은 경우도 제 이제 댓글에 뭐 LTE 실시랑 이제 5G는 천양지차 차이고 반전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랑 이제 생각이 비슷하죠.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익권에 있고 이번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했다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15% 넘게 하락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국면에서도 본인의 생각을 이제 떳떳하게 밝히시고 추가 매수를 했다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락하는 국면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고 밝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에 대해서도 그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셨어요. 그래서 저의 채널 자체가 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 매매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주기도 하는데 댓글을 통해서도 그 본인이 이제 매도를 한 종목이라든가 어떤 그 근거들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도 이렇게 남기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건전한 투자 문화 커뮤니티를 만들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가져봤고요. 또 어떤 분들은 이제 8만 원에 사실 8만 원에 매도를 하는 것이 정답이죠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 8만 원에 매도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좀 아쉬워합니다. 이때 이제 매도를 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도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용기 있는 댓글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박수를 드리고 반면에 좀 그런 거죠. 다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거봐 내가 하락할 거라고 했잖아. 혹은 막 다 상승한 다음에 추천한 이후로 몇 퍼센트 상승했다. 그 이제 주식 그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거 있죠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절대 하지 않죠. 하늘에 뜬 바다님께서는 헤드앤숄더 패턴 뭐 추세 하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런 댓글들이 전혀 없다가 이제 15% 하락한 다음에 이런 댓글을 남기신 거를 보면은 이분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 하락한 다음에 하락 이유를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다 상승한 다음에 상승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극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부터 노키아 때문에 지금 떨어진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할 건데 일단 팩트만 보면은 23%를 하락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10% 넘게 이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, 노키아가. 그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. 첫 번째가 현금 배당을 없애기로 했어요. 현금 배당을 왜 없애냐?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 거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현금 배당을 줄여야겠죠. 그리고 이제 2020년 실적 컨센을 낮추겠다. 왜냐면은 이것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순이익, 영업이익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겠죠. 노키아 발 23% 하락 때문에 사실 KMW가 이것 핑계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제 생각에 이제 급락했던 뭐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적인 이유는 이제 수급의 불균형이 그날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의 차익 실현이 좀 일어났잖아요. 기관이 19만 주를 팔았고 이제 외국인도 거의 80만 주를 팔았으니까 아래서 이제 사주는 사람은 없는데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. 근데 제 생각은 수급은 정말 단기적인 물론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중장기 흐름은 좀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
개인적인 생각이고, 글로벌적으로 봐도 아직 네트워크 장비주들은 실적은 괜찮아요. 노키아 같은 경우가 네트워크 부분이 3분기 영업이익이 28% 감소를 했지만 에릭슨이라든가 다른 뭐 화웨이 쪽은 20% 이상 증가한 모습이고, 전반적으로 5G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고, 노키아가 실적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그 본체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아래 제품들을 공급을 하는 KMW 같은 그런 하청업체들의 단가 인하 압박은 사실 합리적인 의심이기는 하죠. 근데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본질은 노키아에서 앞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현금도 없애고, 예, 실적 컨센도 낮췄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,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 때문에 아주 뭐 드라마틱한 반등은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매도세가 진정될 때까지는 하락할 가능성 혹은 기간 조정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지만,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수급 때문에 매도가 맞고,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좀 홀딩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저의 아직까지 그 KMW에 대한 판단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노키아발 그 급락이 약간은 좀 과장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찍어봤고, 제가 이제 두 번째 올 영상에 어떤 KMW의 그 한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최근에 어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봐서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듣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영상에 좀